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네. 2월 말,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때 시장이 급락을 해서 그 급락에 종목을 잡았더라면, 네, 3월 첫 거래일 시가 갭이 들었을 때 충분한 수익을 만끽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오늘 시가가 떠서 출발했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매매를 적조로 했다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3월의 첫 거래일 시작은 굉장히 좋았죠. 네, 국내 증시 연휴 기간 해외 지수 상승 영향에 따라 시가가 대부분 2% 이상 급등 출발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출발이 있었는데, 사실 연휴 기간 미국의 상승 분과 기타 아시아권 증시의 상승 분을 본다면 국내 증시의 오늘 정강 후양의 모습은 다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해외 증시가 이틀 동안 상승을 하면서, 네, 월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의 힘이 다소 소멸되면서 국내 증시 추가적인 상승을 지탱하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10시를 전후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유입이 없는 가운데서 중국 증시가 개장하며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에 국내 증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이 국채 이슈는 사실 잠잠해졌죠. 국채 이슈.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는 단기 쇼크로, 단기 발작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데, 자꾸 이거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슈에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중국의 뭔가의 액션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 최근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들어 놓은 이슈 또한 중국에서부터 나온 거로 파악이 되는데, 오늘 하락의 요인은 일단은 미국보다는 중국 보험감독국의 주석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붕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갑작스럽게 시장에 발언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자산 붕괴 우려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중국 쪽의 위험에 시장은 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면 미국은 주요 인사들이죠. 파월을 포함한 연준 무슨 총재 무슨 등등등 연준 인사들은 대부분 말하는 게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더 풀어야 되고, 지금 경기는 좋은데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고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돈을 풀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뒷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는 반면, 중국 쪽은 조금 약간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약간 시장을 좀 답답하고 짜증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간 조정 성격이 다소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3월 4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연준 인사들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비둘기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할 거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과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그 구간에서 증시가 전반적인 바닥을 잡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차트적으로나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다소 부정적이긴 하나, 또 그렇다고 시장을 붕괴를 시켜야 될 이유도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호재가 반복이 되면 이 호재성 재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악재성 재료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시장을 짓누른다면 이 악재는 상수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국채 이슈의 문제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 긴축에 대한 우려인데, 일단은 양회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양회 일정에서
급격한 유동성 회수를 발언을 하기에는 다소 이제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단, 네, 적절한 현금 비중이 있어야겠죠. 이미 주식으로 100% 들고 있다면 이러한 시장의 기회적 요인에서도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지수가 단기 바닥을 잡는 구간이구나, 그리고 중기적으로 박스권을 어느 선에서 형성할지 지금 만드는 과정이구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일례로 보면 잘 나가던 증시가, 상해 증시도 10시 이후에 올라갔다가 이 발언이 있고 나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똑같이 항생 또한 이런 흐름을 보였고, 니케이도 10시가 넘은 이후에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전부 다 하락으로 돌아서며 증시를 조금 짓눌렸던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간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전부 다 연동이 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이 시그널이 내적이 아닌 외적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을 때는 오전장 이 아이오닉 5 유로 완판 이슈로 인해서 현기차를 포함한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지수 흐름으로 일단 대형주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언급을 했던 MVH 코리아라든지 굉장히 좀 강했죠. MVH 코리아라든지 현대공업도 아이오닉 5에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장중한테 상한가 들어가고, 오후장에는 이 대장주가 두올로 바뀌면서 좀 시장의 대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올은 자동차 부품이긴 한데 이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죠.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오후장 주도주가 바뀌는 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윗꼬리를 좀 달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수가 밀리면서 오늘도 동전주들이 또 이상 급등을 많이 했는데, 동전주 장 초반에 이트론이 되겠죠. 오늘 이트론을 좀 적극적으로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급격한 하락 이후에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장 초반에 10% 정도 강한 반등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 서울식품이 바톤 터치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동시에 골든 센츄리 등등 거의 대부분 동전주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오늘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비정상적인 종목군들에서 굉장히 시세가 좀 연속이 됐고요. 자, 그 밖에 대성헬텍이라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와 M&A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3조 원의 M&A를 하기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장중한 때 이 대성헬텍으로 M&A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중장기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금 3월은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요. 물론 5년 연속, 4년 연속 적자를 보이는 회사 당연히 매매를 하면 안 되고, 또 부채 비율이 높은데 유보율까지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특히 조심해야겠죠. 사실 오늘 급등한 종목군들 보면은 이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유보율이 없기 때문에 언제 유상증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대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골든 센츄리는 1년에 한두 번 급등을 하죠.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의 국내 상장 기업인데, 사실 실적은 좋으나 중국 기업들 관련해서는 시장에 항상 우려가 많아요. 우려가 많아서 큰 시세를 잘 줄 가능성이 높지 않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주름 잡으면서 좀 가는 모습이 그닥 시장이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트론, 이화전기 뭐 얘네들 오늘 급등하면서 5장 주도주로 좀 올라갔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로 사실 프로그램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는데,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오늘 시젠이라든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라 단기 반등 정도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뭐 엔지캠, 생명과학,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애들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좀 버텨줬는데, 반면 IT 반도체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고 대량의 매도가 좀 출회되면서 다소 밀리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도 얘는 시초가에 무조건 50% 팔고 밀릴 때 그냥 다 팔아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종목군들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에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도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현대모비스를 사실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일부 보유해서 넘어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이런 구간에서 일단 의미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사실 지수 영향만 없었더라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가능할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 시장에 급등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종목에 대해서 연속성을 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보이고 시세를 좀 끌고 나가는 수익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죠. 일단 오늘 뭐 매매했던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뭐 이트로 오늘 좀 매매를 했었고요. 뭐 상한가까지는 먹지는 못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서울식품은 들고 시간 외에서 마지막 타이밍에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아래에서 잡아놓고 뭐 일부 비중을 그냥 얼마 사지 않아서 그냥 들고 넘어갔는데, 얘는 그런 매매를 했고, 한빛소프트도 들고 있다가 시간 외에서 5시 20분 구간 넘어서부터 분할 매도를 한 것 같아요. 5시 20분에 매도 목표는 상한가를 굳히면 홀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 매도로 생각을 해서 얘는 매도를 좀 했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라이브 회원님들하고 같이 좀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한빛소프트가 오늘 이상급등을 좀 한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뜬금없이 오후장에 일단은 대량 거래가 좀 터졌는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고, 과거에 클럽 오디션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죠. 시가총액이 낮고 VR 관련한 테마로 한때 큰 상승을 보인 적도 있어요. 메타버스 하면 또 VR 연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하고 이런 종목이 예를 들면 힘을 모은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지금 15%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등할 때 이제 추격보다도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들이 있죠. 이 윗꼬리들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에서 이런 반등의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새롭게 시장에 튀어나온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 또 이슈도 있죠. 그게 3월 10일 정도 될 거예요. 로블록스 관련
모습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생기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테마가 생기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박셀바이오를 잠시 봐야 될 건데, 오늘도 거의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일단은 반등을 좀 장중 한때 했습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굉장히 하고 싶은 구간들이 많았는데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어제 체결을 못 시켜서 오늘 여기서 매매를 한번 했고요. 여기서 들어와서 이 정도 여기서 한번 팔고, 너무나 이제 이 투기성이 강한 종목이라 이런 거를 뭐 공격적으로 추천을 한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고 두 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들어온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아마 내일장도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종목이 이런 구간까지 또 밀린다면 11만 3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1만 3천 원 혹은 뭐 이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 굉장히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모습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도주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좀 올라가다 다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21선에서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각 이평선에서 걸려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매물의 이 압력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코스피 대형주의 주도주 흐름이 다소 많이 약해진 시장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가격적인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다시금 자리를 잡는 데까지 아마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사이사이 시장에서 뭐 만들어진 테마주, 중소형주 단위의 종목군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이 연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수적으로 한 번 더 시장을 보면 아직도 뭔가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죠. 지수적으로 보면 비록 반등은 했으나 아직도 좀 뭔가가 꽉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대한 뭐 이런 구간에서 돌파 못하고 다시 올랐다가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을 저는 한 번 정도는 다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코스닥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상승에 대한 1파동, 뭐 1파동으로 보기에는 조정이 너무 짧죠. 이거는 조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상승 1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와서 이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마지막 파동이 분명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구간이 어찌 보면 중기 투자의 기회가 될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힘들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가 어찌 보면 코스닥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1파, 이게 2파. 근데 2파의 강도가 좀 길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조정을 보이고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지, 이 바닥이 어딘지가 조금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